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플러스 TV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업스토리의 업사부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이태원 소장님과 함께 어떤 아파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부터 해서 그 적합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바람 많이 불던데요. 네,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요. 네, 네. 네, 이제 진짜 한겨울이 온 것 같은데 네. 한겨울이 온 것 같지만 오늘 네. 소개해 주실 그 곳의 분양 분위기는 네. 한여름처럼 매우 핫하다고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지금. 뜨겁다고 네, 하고 네. 네,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디일지 일단 우리가 문제가 요즘에 네.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가 일단은 뚝 끊겼잖아요. 그쵸. 사실 주식 투자나 다른 네. 것들과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도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기왕이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네. 내가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그죠? 나갈 때는 네네네. 올라서 팔아야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네. 이동성.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즉 수요가 많아야 그렇죠. 사람들이 네. 선호하는 아파트여야지 쉽게 나갈 테니까 네. 내가 쉽게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좀 그런 것들 명확히 하나씩 빡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수요를 부르는 최상급의 입지의 기준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부동산은 내가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고요. 남이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은 남도 내 거를 더 좋게 봐줘야지 그게 성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떤 입지라고 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서울 안에 있는 25개의 구는 지하철이 거의 다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닿는데,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지하철이 다 지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3대 업무 지구라고 불리는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도심지, 우리가 광화문을 광화문, 중심으로 있는 도심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노른자 모양.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경기도에서 분양을 한 아파트들도 강남에 몇 분, 여의도에 맞아요. 몇 분,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 지구에 뭐가 많냐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찾는 곳 천안아산역 같은 그렇죠, 곳.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로 타면은 네. 서울역까지 네. 30분 뭐 이렇게 걸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 번 타면 비용이 얼마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번외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서울보다는 물가가 쌀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얼마나 그러니까 빨리 출퇴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이 관건이고, 최근에는 뭐 GTX, A, B, C 같은 경우가 네네. 다 그런 거잖아요. 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강남에 그리고 삼성역에 뭐 서울역에 몇 분 만에 닿는다. 그게 참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활용한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네, 대기업. 일자리가 확실히 있어야. 네, 일자리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지 거기가 이제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 높으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억대 연봉자가 131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생활 수준이 조금 넉넉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뭐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탄해지는 거고, 또 대기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매년 해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신입사원도 있고 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 진입하는 전월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거기서 또 나가야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도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있는 곳일수록 이제 수요도 좀 탄탄하더라.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2기 신도시라고 3기 신도시는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하고 차이는 뭐냐면 3기 신도시는 자족의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일자리를 조금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인구를 조금 확보를 하려고 그래야지 그기가 이제 약간 뭐 2기 신도시는 상가가 또 미분양 난 것도 많고 텅텅 비어져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업체들을 조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조금 분양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뭐 신도시라고 했던 게 한편으로는 잠만 자는 곳이 된 곳들은 네. 영 발전하지 못하고 그렇죠. 다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집값도 거의 오르지 않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몇 년 또 살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조금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서울하고 좀 가까운 쪽에 많이들 이사들 또 가셨죠. 네. 이게 베드타운이 그렇죠.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거리가 소요되는 게 있고, 요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네. 좀 불편한 것들을 조금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에 그렇죠. 조금 모습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인프라가 조금 풍부한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몰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좀 맞아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사진상으로 아이파크몰인데 뭐 롯데몰도 있고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스타필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주변에 가깝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근처에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생활 인프라가 또 갖춰지잖아요. 네. 거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요를 조금 많이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이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 네.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또 많이 선호하는데, 그렇죠. 네. 스타필드에 데리고 그냥 쓱 가서 거기서 놀기도 좋고 네. 또 안전하기도 하거니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쉽게 물건을 장을 보고 사고 그렇죠. 주차 편하고 네.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뭐 식사라든지 뭐 그런 것도 먹거리가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어딜 가야지 먹을 수 있는 뭐 유명한 음식 식당들이 있다라고 하면 스타필드라든지 그런 데는 다 안에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집 앞에서 그런 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이게 있죠. 모여 있으면 주차를 한 군데다 딱 해버리면 그 네. 다음에 좀 돌아다니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어차피 대부분 맞아요. 실내에서 돌아다니니까 맞아요. 네, 춥든 비가 오든 덥든 괜찮은데 과거에는 그런 몰이 없으면 영화 보러 여기 갔다가 또 맞아요. 그거 차 빼가지고 또 어디 식당 가서 또 주차하는데 또 주차장이 없거나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 곳에 조금 집약을 시켜서 모든 거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쇼핑몰들이 요즘에는 참 관건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좀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업무 지구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기업이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직주 근접에 일자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생활 인프라가 조금 탄탄히 갖춰진 곳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이렇게 최상의 네. 장소들이 네. 몇 군데 있겠죠. 네. 그죠? 서울에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또 상급지 기준에 또 새롭게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백화점이랑 이제 복합 쇼핑몰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복합 쇼핑몰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필드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우리 동네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또 왔다 갔다 거의 하더라고요. 명동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네. 사진 많이 찍거든요. 네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네, 분위기를 그렇죠. 저 네. 하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내 집 근처에 네.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힐링이 돼요. 너무 그렇죠. 예쁘다 이러면 네. 여자분들 특히나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백화점이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도림 있잖아요. 네. 신도림에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네. 현대백화점이 거기서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그 신도림의 주민들이
반대한다. 뭐 그런 걸 할 거예요. 근데 백화점이 철수를 하는데 반대를 할 수가 있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백화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동네의 그렇죠. 당연히 어떤 예, 레벨? 격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얘기를 좀 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백화점이 있다가 없어진다. 뭐 또 최근에 뭐 이렇게 서울시야에서도 롯데백화점이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건지. 롯데그룹에 대한 예. 좀 유동성 위기 네. 얘기가 좀 찌라시라고 지라시가 한번 크게 아, 돌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런가? 강남역에 그 롯데 칠성 부지가 있어요. 그게 한 땅이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4조짜리 땅이거든요. 그게 지금 매각한다라고 해가 최근에 신동민 회장이 얘기들이 왔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네, 돌거든요. 롯데 그룹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 그래서 음. 롯데 건설 네. 그다음에 롯데 케미칼 화학 쪽이 아.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네. 화학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조차도 매우 네. 안 좋은 상황이 그래서 롯데그룹이 먼저 그런 문제가 터졌고 최근에 효성그룹 그러니까 효성화학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효성그룹도 조금 시끌시끌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건 번외로 네, 네, 여러분들 네. 업스토리의 주식 이야기에서 한번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몇몇 구에서 롯데백화점을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구에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상급지 기준에 그래서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동탄역에 롯데백화점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동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좀 센 것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백화점이 오프라인 매장들이라는 게 네, 대부분 좀 힘들어서 네, 네. 좀 그 관련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네. 주가도 영 부진하고. 네, 네, 네. 네. 어쨌든 뭐 백화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 동네 격을 또 그렇긴 얘기를 하죠. 한다라고 하니 그거는 뭐 이제 뭐 맞습니다.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둘째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남 접근하는 지하철 하고요. 그다음에 쇼핑센터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그 수원에 화서역이 있어요. 화서역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 예정역이 이제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665세대짜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주상복합인데요. 여기 수원 스타필드라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이제 그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이 분양가가 6억 8천이었거든요. 이게 2023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한 입주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좀 뭐 수원도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강남 접근 지하철하고 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수원 삼성이 그렇게 멀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대기업은 삼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12억 5천까지 지금 오. 나오고 있니다. 거의 거의 2배 정도? 1년 사이에 한 2배 올랐다라고 하면 네네네. 괜찮죠. 그렇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대박이죠. 네. 근데 저걸 뭐 정리해가지고 뭐 서울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거기에서는 뭐 가장 대장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화서역이라든지 뭐 수원역 주변으로는 브리시엘이 어떤 가격에 등락에 따라 가지고 주변이 좀 이제 가격이 이제 뭐 줄을 선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쇼핑센터가 이렇게 있고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조금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시면 시세에 보시면 그래도 2배 정도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또 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공을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요가 많은 그렇죠. 아파트의 어떤 네. 이유들, 그렇죠. 네, 그죠?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럼 과연 네. 여기 벌써 화면에 나왔네요. 네, 네. 어떤 분양을 잡아야 하는가? 네. 네, 제목대로 한번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느냐? 아, 중요해요. 네, 그리고 대기업이 입주를 하느냐? 기왕이면 이제 뭐 일자리가 주변에 많으면 그렇죠. 좋은데 그 네. 중에서도 기왕이면 연봉이 높은 그렇죠. 네, 대기업. 네, 네.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느냐?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전월세 수요가 꾸준해요. 네. 꾸준하고 증가도 하면은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지역을 잘 찾아야지 또 나중에 우리가 쉽게 팔고 나올 수도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증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디가 네. 이런 조건에 좀 맞을지 네. 뭐 몇 군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한 군데 네. 좀 콕 찍어서 알려주십시오. 네. 바로 강원대 아. 역세권입니다. 광원대 요즘에 공사 한참 하고 있죠? 네,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어저께 이제 그 특별 청약이 들어갔어요. 네네. 어저께 대박이 났습니다. 아니 몇 대 몇? 평균은 뭐 15대 1 정도고요. 네. 가장 최고치는 뭐 1,500대 1? 그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1,500대 1. 네. 여기가 이제 뭐 분상제 지역도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뭐 안전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변보다 시세도 좀 비싸고 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원구에선 그리고 성북구 그 일대에서는 가장 어떤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11월 말 기준에 네. 요 서울 아파트 값 중에서 네. 노도강이 약간 주춤에 조금 네. 밀릴지 몰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축이면서 네. 그 우리가 이제 이걸 4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4.5세대? 그렇죠. 4.5세대 정도는 될 것 4.5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아까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중요한 사항들이 다 속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건- 하나 만들어짐으로 네, 네, 인해서. 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 하차감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차감. 네. 내릴 내릴 때의 때, 네. 어떤 자기 어떤 과시욕 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노원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도 없고 이렇게 고층으로 된 지역도 없고 그다음에 역 주변으로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같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현대 그러니까 아이파크 거기에 이제 본사가 여기로 이전을 하면 이전 계획이 잡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관심도가 되게 높아진 것도 첫 번째고요. 예전에 그 왜 청량리에 그 L65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때도 그게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9억대의 미분양이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7억, 18억이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왜 거기에 그렇게 비싼 거를 분양을 해? 너무 말도 안 돼.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가장 싼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가 살 때가 가장 쌀 때가. 싸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강원대 역세권도 지금은 약간 허허벌판이고 아직까지 뭐 눈에 단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여기가 천지개벽을 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저희 더 플러스 TV의 그 영상을 보시면 요거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싼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신축에다가 4.5세대 정도 되고 요 안에 복합 쇼핑몰이랄지 그다음에 뭐 대기업 본사까지 지금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이 단지에 대한 가치가 네. 그만큼을 올려줄 거다. 올려주죠.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그죠? 미미삼도 이제 네네네. 재건축을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변 아파트들도 이제 신축들이 되면 애초에 동네 자체가 그렇죠. 조금 격이 올라가는 약간 하나의 블록으로 네네. 만들어질 거고요. 노원구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고 싶고 여기다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 왜? 너무 싸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4억짜리에서 뭐 14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 집을 투자를 해서 우리 땅을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한 10억 이상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패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것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있거나 그것보다 더 조금 싸게 팔기만 해도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노원구도 이거를 하나로 시작으로 해서 아마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아마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호텔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5성급 호텔. 호텔. 네, 네. 메리어트가 들어온답니다. 네. 네.
메리트가 있겠네. 네. 그또 메리어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그게 일단 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강남 접근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GTX C가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강남으로 보면 바로 연결이네요. 네. 그래서 강운대역에서 이제 GTX C가 개통을 하면 10분 만에 이제 삼성역을 가니까 얼마만큼 빠른 접근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노원구의 가장 단점이었던 게 뭐냐면 강남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GTX C 라인이 연결이 다 되면 강남하고 연결되는 그런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아이파크가 있는데 뭐 이것도 현대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역의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그 한전 부지에 지금 사옥 짓고 있다는 거 네네네. 아시죠? 네. 거기 30개의 계열사가 들어온답니다. 아, 네. 오, 현대차 이제 본사 GBC에 그룹 존. 네. 네. 그 30개의 계열사인데요. 와, 종업원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 그때 우리 1,800명이나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 회사원들만 15,000명. 15,000.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해가지고 그런 규제를 못 푸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하고 얼마나 가까운 데에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집값이 앞으로 그게 한 그렇죠. 4, 5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많이들 관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출퇴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출퇴근이 편한 집들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비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15,000명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직원. 네, 네. 뭐 교육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뭐 그쵸. 좋은 건 뭐 말할 필요도 그럼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대기업 30개의 계열사가 들어온다면 그 근처에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런 사무실부터 아마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같은 뭐 완전히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그리고 GTX C를 타고 가면 한 10분이면 도착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후광도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GTX 이제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라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만 잘 좀 알고 계셔도요. 아마 좀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좀 내 지금 현금 사정, 내 주머니 사정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또 발표가 된 거예요. 강북에서 보기 힘든 호재인데요. 네네. 여기 지금 월령 IC라고 있죠. 네. 네, 월령 IC라고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석계역하고 태릉 입구역 중간에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기에서 바로 타면은 2029년도에 완공이거든요. 근데 저 아파트가 2028년도에 입주해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 월령 IC부터 해서 삼성 IC까지 가는데 지하로. 아, 지하도로. 네, 지하도로 만드는데 여기도 10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 기존의 이제 도로가 저기가 조금 막힐 때는 엄청 막히는 막히죠. 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저게 지하도로가 뚫려서 네. 이걸 10분 만에 간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뭐 돈은 더 내야 되겠지만 통행료가 네네. 한번 나왔었는데 한 2,500원? 보통 그 정도 네, 한 2,500원으로 네. 나오니까 뭐 하루에 5,000원으로 그 한 뭐 시간을 30분, 40분을 그러니까요. 그 출퇴근 왔다 시간에. 갔다 하면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를 왔다 갔다 한 30분 안쪽으로 되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노원에서 이제 강남까지 이제 10분 정도로 이제 갈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것도 그러고 보면은 현대산업 같은 그런 대기업이 네. 본사를 옮길 정도가 된다는 게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네. 잘 모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용산에 제가 엊그저께 한번 왔었었는데요. 네. 저기 전자랜드 있는데 네네네. 강남에서 오는데 45분 걸렸거든요. 복잡해요. 그럼요. 네. 오는 45분인데요. 다시 저희 선릉 사무실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접근성 너무 안 좋아. 네네네. 그러니까 길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여기 뭐 용산은 신용산역을 포기를 하고 글로 갔다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또 좀 청사진을 좀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신용사 안에서 시위가 네.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건 아닐까. 요즘에 시위가 정말 많아서 네. 길 한번 막히면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냥 예. 집에 못 갑니다. 자, 아무튼 번외 이야기였고요. 네. 뭐 설마 그런 거 이외에 네, 호재가 그럼요. 있었겠죠. 네. 네, 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네. 서울시에서 67km 전 구간 지상철도를 이제 지하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네. 광운대 역세권도 물류 창고 부지를 그렇게 바뀌는 거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 지하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지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 왜 마포에 가면 열리단길? 예, 네. 그런 것처럼 맞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요 25조 6조가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엄청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를 철도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고 위쪽으로 이제 땅을 이제 매각을 하고 나면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부선 일대는 조금 돈이 남는데 경원선 쪽은 조금 부족하긴 해도 저는 땅들을 잘 매각을 하고 하면 아마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있고 광운대 역세권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쵸? 저번에는 몰랐던 호재들이 갑자기 톡톡 더 껴들어.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게 10월 23일 날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네. 이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원구도 이제 이게 이제 트리거라 그러죠. 신호탄 시작을 해서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노원구를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열심히 다녀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애들 키우기에는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뭐 구청이라든지 뭐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들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타 구보다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네. 살기가 괜찮은데 또 그렇죠. 어르신들도 네, 공원이나 맞아요. 아니면 네. 산들이 맞아요. 올라갈 네. 만한 산들이 또 가까이 큰 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네네. 뭐 둘레길로 되게 잘 만들어져 네, 있기도 하고 여기는 노원구는 또 중랑천이 또 흐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인들 좋아하죠. 네네 그런 것만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뭐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그것만 빼고 나면 노원구가 거기도 생각보다 잘 뚫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그렇죠. 정말 선택하기가 좋은데 이제 또 연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쓱 들어오면 어쨌든 전체 격이 그러니까 네. 그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비싸게 치르고도 들어올 사람들이 있게 되면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호재들이 듭니다. 있어서 진짜 그 레벨업이 정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다음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한번 했을 때는 그 분양 공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못 네네. 드렸었어요. 이번에 이제 발표가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 4천 플러스 알파가 거의 그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4 타입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 672호인데요. 네. 여기 12억에서 한 14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게 가장 맞고 많은 호수를 이제 분양하는 그렇죠. 672호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84 타입 이상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100% 추첨제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네네. 이제 여기는 하실 수 또 있는 거죠?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 이하는 이제 뭐 거의 뭐 반반 정도 되니까 아마 이제 청약 가점이 조금 낮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아이파크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저 땅을 전체를 매입해서 사업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파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지역이다 보니 아마 되게 핫할 거 계속 핫하고 저희도 아마 놀러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로부터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네. 이거 내 집주인이 살려고 지은 맞아요. 거야. 그러면 맞아요. 이 세세한 것부터 맞아요. 뭐 자재를 네. 쓴다 이런 것들도 애초에 그러니까 저 지역 자체 그 땅 전체를 한번 이렇게 격상시키겠어 하는 마음을 작정을 먹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만 5천 평의 땅을 4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저기 전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쩌면 또 현대산업개발이 또 사활을 걸고 하는 일이다 보니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네. 1km 정도 둘레가 한 1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뭐 오피스도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오피스, 뭐 레지던스, 뭐 저기 뭐야 쇼핑몰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한 번 하나의 길로 만든다 해서 저 서울 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것도 되게 어떤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이 참 뛰어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의 서울원 아이파크였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을 때보다 확실히 이번에 듣고 나니까 더 욕심이 나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저께가 특공이었거든요. 네네네. 특공이었는데 1791대 1이랍니다. 그래서 1790. 강북권의 새 기록을 썼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이고요. 여기에 정당 계약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와 일단 서울 원 아이파크. 네.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네. 지난번과 정보가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렇죠. 야 이제 뭔가가 더 납득이 되고 그림 더 네, 많이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노도강에서 네. 노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뭐 바로 도봉구라도 다 붙어 있고 하면 이제 하긴. 하나가 이제 거기가 어쨌든 신호탄이라니까요. 이게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라든지 뭐 건설사들도 그래 돈이 될 것 같으면은 뛰어드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굳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성공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저기 뭐 분양 견본 주택 했을 때요 7,000명, 8,000명이 모였다고 하거든 이틀 동안. 그러면 다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포기할 지역이 아니라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는 부분도 좀 고려는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하게 듣고 네. 와 저기 살면 편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역이 사실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럼요. 네. 애들 키우기도 좋고요. 진짜 네. 공원도 참 많고 녹색 초록초록한 맞아요. 이런 거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요즘에 정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옛날 암벽 등반도 하고 네,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조금만 가면 뭐 도봉산, 수리산 뭐 이런 수락산도 수락산 있고, 이제 네. 수락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니까 그렇죠. 다니기도 좋고 뭐 네.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유용한 정보 오늘 상당히 유익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다시 정보를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야 여기가 괜찮아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욕심이 나는데 자 다음번에도 이렇게 네. 좀 조건적인 것들이 좋은 네. 또 좋은 분양 정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